영화관 옆 책방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진짜.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몸은 좀? 강령합니다. 아 예, 저 어떻게 만날 때마다 이 인사로 시작을 하는데. 아니 뭐 네. 겨울님도 뭐 2달 동안인가 알코올과 카페인을 끊고 2주 넘게. 2주 넘게 어떻게 다시 많이 섭취하셨어요? 좀 먹었는데 네. 저도 이제 슬슬 링겔 각이 나오고 있지 않나. 뭐 술 때문은 아니고. 네. 예. 얼마나 마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지 마세요. 네. 보기보다 굉장히 와일드한 분이에요, 경호선님. 아닙니다. 저는 맞잖아요. 뭘 아니네. 저는 섬세하고. 정말 이런 게 너무 놀라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최고야 당신. 저도 알아요. 링겔은 내가 받고 왔는데 엄한 사람이. 네. 네. 어찌됐건 네. 저희가 저희가 3회죠. 3회입니다. 네. 제가 말했잖아요. 2회 가면 장기상에 들어간 거고 네. 3회 왔으면 이제 장수 프로다. 이제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 네. 영화관념 책방은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음. 마치 가족 오락관처럼 장수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쓰러졌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이 정도는 또 내고 해주셔야죠. 좀 봐드릴게요. 네. 저희가 9월에는 네. 촬영을 못하고 지금 10월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음. 저희가 이번에 할 영화가 네. 저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아 정말요? 네. 왜죠? 왜냐하면 네. 일단 원작이 만화책이고 그렇죠. 책에 대해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네, 영화는 아주 거대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감독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굉장히 제가 좀 네. 편안한 마음으로 와도 되지 않나. 날로 드시겠다라는 꼭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날로 회쳐서 먹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겨울서점님이 책 골랐잖아요. 네. 처음에 되게 좋아했어요. 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당했다. 요망한 거 당했다 내가. 이걸 고른 게 여름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10월에 찍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저번에 아가씨였죠. 찍고 네. 나서 거의 한 며칠 있다가 폭염이 지속되던 때에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뭔가 안 되겠다. 그래서 설국열차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네. 하게 된 건데 만화책이어서 굉장히 반겨하셨어요. 네. 네. 근데 영화를 다시 보고 나니까 망했다. 음. 좆됐구나. 음. 그렇게 흐뭇한 미소 짓지 말고. 표정 관리 안 해? 그 남의 고통을 즐기고 보면 어떻게 해 사람이. 여러분 전 섬세한 사람. 인성이 굉장히 섬세하게 엉망이에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엉망이네요. 그럼요. 제가 오늘 네. 오늘 다룰 영화 감독도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잖아요. 동테일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사실 만화책은 정말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네. 마치 우리가 드래곤볼을 1권부터 26권까지 완독하고 나면 감상 하나 정도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초사이어인이 되고 싶다. 뭐 이 정도? 근데 이 만화책 비슷합니다. 네. 네, 이 요 설국열차 책이 마치 무슨 식물 도감처럼 생겼는데요. 맞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왠지 막 표본 같은 거 나올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만화책이에요. 네. 다 보고 나면 와 재밌다. 감상이 끝입니다.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뭐 많지 비교 않아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상 뭐 엄청나게 유의미한 이야기를 많이 끌어내기는 뭐 쉽지 그렇죠. 않을 것 같고요. 네, 만화책을 네.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본 감독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네.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재밌긴 하죠, 확실히. 맞아요. 다 얼어붙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차 하나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 그렇죠. 자체의 아이디어는 정말 매력적이기는 하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영국, 그러니까 유럽 쪽 사람들이 항상 로망을 갖고 있는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피해서 도망친 한 무리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이제 뭐 독일 영화, 프랑스 영화 이쪽에서 그런 장르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미국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네. 하지만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룬 영화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쵸. 뭐 재난 영화는 있어도 그렇죠. 지구가 완전 막 다 멸망해버린 영화는 많지 않죠. 네, 왜? 거의 없죠. 예, 제가 혼자서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뭐 군사 정권을 많이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완전히 뭐 속된 말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게 다 망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상에서조차 참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냥 작가들이 상상력이 빈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영화로서는 설국열차가 거의 유일하게 네.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루고 있다. 네. 네, 라고 그래서 제가 네.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고 네. 겨우서점님 그냥 오늘 날로 드시는 거고 참고로 제가 환자입니다. 제가 환자고 이분은 인성이 디테일하게 엉망인 것이다. 아, 그 몰아가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딨나요? 오늘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도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다룰 영화는 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와 원작 소설 소설이 아니죠. 네. 프랑스 만화인 만화. 설국열차입니다. 네. 무려 3명의 작가가 각각 하나씩 그린 것 같죠, 아마?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지금 스토리- 3부로 되어 있고.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세 명이 다 같은 사람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왜 이렇게 한 사람? 길어? 이름 왜 이렇게 길어? 막 심지어 프랑스어잖아요. 네.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막 그러니까. 이랬는데 다른 사람이더라. 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제목이 지금 네. 제목이 불어인데 네. 이게 지금 그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스노우피어서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뚫는 뭐 그런 걸로 번역을 한 건데 네. 원작 만화의 제목 자체는 네. 만들어낸 말이라고 해요. 어쩐지. 그래서, 네, 원래 있는 말이 아니고 음. 맨 끝에 내주시 이게 눈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뭐 뚫고 가는 뭐 약간 문학적인 약간 비유가 들어간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설국열차로 번역이 됐죠. 사실 약간 네. 초월 번역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네. 눈을 뚫고 가는 이미지랑 다르게 약간 그렇죠. 낭만적인 느낌이 좀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설국하면 우리가 또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그렇습니다. 떠올리게 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네. 더 낭만적인 이미지가 들어간 제목이 됐죠. 네. 사실 뒤에 국자가 들어가면 약간 낭만적으로 들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국. 나 매수 취소할까?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네. 만화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네. 지금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1부에서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설국열차 음. 우리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본 그 설국열차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만화고요. 그렇습니다. 2부랑 3부는 조금 달라요. 2부랑 3부는 1부에서 다뤘던 열차가 제1열차라고 그렇죠. 가정이 되어 있고 네. 2부, 3부에서는 제2열차의 다른 열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1부에서는 설국열차라고 부르고 2부에서는 쇠빙열차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네. 뭐 제2열차, 쇠빙열차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편의 내용은 약간 그래요. 어떤 설국열차의 내부를 소개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얘네들은 과연 이 안에서 뭘 하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거기에 묻어서 이제 열차 끝칸에서 앞칸으로 가는 프롤로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네. 다루고 있죠. 그렇죠. 프롤로프라는 꼬리칸에 살고 있던 사람이 네.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꼬리칸 사람들을 돕자라고 이제 나선 네.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 단체? 네네네. 네, 그런 단체에서 나온 여성이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그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의 설국열차는 총 1001량으로 맞아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죠. 엄청나게 긴 거죠. 기차가 네. 1001량이면 몇 미터야? 상상도 안 되는데 기차 한 량이 길이가 얼마나 되죠? 한 2, 30m 되나? 좌석이 감이 안 온다. 보통 한 20개 정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좌석 하나당 1m씩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2, 그렇겠죠? 30m 되겠다, 네. 진짜로. 그리고 뭐 이제 중간중간 무슨 뭐 네. 이렇게 바도 있고 아,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네. 하나당 길이가 진짜 30m 이상 될 것 같은데 그게 1001개 붙어 있으면 얼마야? 운행을 하는 게 거의 엔진이 기적적인, 뭐길래? 네.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가나?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죠. 얘기는 안 하지만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1001량의 열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음, 기관차가 중간중간 있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죠. 맞아요. 앞에 하나만 엔진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일 중요한 자리는 맨 앞에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기관차들이 네. 중간 기관차들이 이렇게 포진을 해 있는 그런 형태의 열차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만화는 약간 열차라는 공간을 굉장히 답답하게 그리고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화면의 앵글이 아무리 열차 아니라고 해도 좀 더 와이드하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잡죠. 막. 네, 요만하게 정말 딱딱 잘라가지고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밤에 보면 약간 답답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떤 그림체나 이런 것도 좀 섬세하다기보다는 그냥 큰 붓으로 쓱쓱 그린 것 같은 그림체예요. 그쵸. 그래서 약간 서사 중심의 만화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우리가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런 만화들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대사량도 어마어마하고요. 대사량도 많고 이제 설명을 하는 지문도 네.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받은 느낌은 네. 약간 시적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하신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만화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소설에 가까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하나하나 등장인물의 특징이 하나하나 살아있고 네, 뭔가 네. 서사가 기승전결을 딱 갖추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 만화는 설명이 많지 않죠. 그렇죠. 물론 영화에서도 설명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뭐 CW7 정도로 네네. 하지만 이 만화에서는 이제 기후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이 사단이 났다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그리고 있는 어떤 정조, 네. 분위기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지문이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써왔는데 음. 제가 결정적으로 시적이라고 느꼈던 게 이거예요.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아, 맞아요. 1001량의 설국열차 문명의 마지막 보루라는 문장이 되게 뜬금없이 중간중간 한 네. 2번, 3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시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음. 그게 시에서는 왜 2번 이상 반복되면 운율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마치 네. 그런 것처럼 이 말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게 이 전체 만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그림체와 함께 그리고 굉장히 답답한 그 칸 나눔과 함께 그런 말이 반복이 되면서 아 정말 이거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외의 지문들도 되게 시적이에요. 막 이런 식입니다. 이 말도 이 편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결코 멈추지 않는 열차가 영원한 겨울의 광활한 백색 세상을 지구 이편에서 저편 끝까지 가로지른다. 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사실상 되게 만화에서 쓰기에는 그렇죠. 굉장히 서술적인 문장들이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드래곤볼 이런 데 잘 안 붙는 그렇죠. 심지어 뭐 몬스터 이런 걸 생각해도 잘 안 붙는 안 붙죠. 네, 그런 식의 문장인데 여기서는 어떤 정조를 만드는 장치로 굉장히 탁월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러고 보면 역시 만화건 소설이건 간에 중요한 건 대사빨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이 만화도 그렇습니다. 대사가 엄청나게 많긴 한데 불필요한 대사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지구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리고 꼬리칸 사람들이 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마지막에 가서 그것도 대화 형식으로 짧게 나오고 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저는 만화책을 읽으면서도 약간 소설을 읽는 기분이었었어요. 말빨이 좋은 작가가 쓴 소설을 읽는 느낌이었달까. 게다가 그림도 너무 좀 시커멓기만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흑백이어가지고 네. 이게 되게 거기서 오는 또 좀 어두침침한 느낌이 그렇죠. 또 있죠. 네. 컬러가 없다 보니까 이건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느낌이에요, 정말. 네. 정말 다 망했고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굉장히 절망적인 희망이 맞아요. 없어. 맞아요. 우리가 보통 고르는 작품들이 좀 우리 두 사람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모양입니다. 아니 그래도 설국열차 많이 보셨으니까 네, 영화를 뭐, 그렇죠. 흥행작이니까. 네. 그렇게 넘어가고요. 네. 네. 이 프롤로프라는 남자는 꼬리칸을 탈출을 해서 이제 뭐 정부 요원들이라고 하면 웃기고 열차 내에서 질서를 관리하는 네. 요원들에게 잡히게 돼요. 그리고 잡혀서 이제 뭐 어느 한 칸에 처박혀 있는데 여자가 찾아오죠. 네. 그 여자의 이름이 아들린 맞아요. 네. 네, 그 여자가 오는데 이 여자는 구호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뭐랄까요? 굉장히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선적인 단체. 그러니까 구호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꼬리칸에 가보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네. 언더도그마 같은 느낌이랄까요? 약간 음. 그런 단체에 속해 있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팀을 이루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만화니까 표현이 가능한 활극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차 맨 앞칸까지 갑니다. 네. 그리고 앞칸에서 만나게 되는 건 영화와 비슷해요. 네, 맞아요. 네. 그 영화에서는 에드 해리스가 했던 네. 좀 이미지가 다르기는 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네. 조금 약간 머리도 길고 약간 네. 백발의 이 성성한 노인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엔진실을 담당하고 있는 네, 네.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도 영화와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이 1부에서 제일 마음에 든 부분은 음. 좀 너무 다크하긴 한데 네. 이 남자가 결국은 그러니까 기관실에 가서 네. 그 과정에서 아들린은 또 죽게 되죠. 아들린이 이 남자가 창문을 막 총으로 쏴가지고 네. 얼어 죽어요. 결국 남자 때문에 죽은 남자, 거죠. 네, 남자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빠져 있는데 음. 그렇게 해서 기관실에 도착을 해서 원래 그 기관실을 담당하던 사람으로부터 여기를 맡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맡아서 기관실을 맡아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가는 과정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염병이 기차 안에 발생을 하게 맞습니다. 되고 사람들이 한두 명씩 죽어나가는데 의사는 모자라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중간에. 네. 그래서 이 1부의 맨 마지막 씬이 뭐냐면 이 기관실에 혼자 남은 이 프롤로프가 네. 뭐 이거저거 이렇게 작동을 해보는데 작동이 반 아, 이상 잘 안 안 되죠. 되죠. 네. 작동도 안 되고 무전도 아무도 받지 않아요. 전화도 안 되고. 음. 그래서 혼자 막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합니다. 정말 전염병이 있었던 건가? 아. 나 때문에 다 죽은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난 살아있잖아. 이러면서 음. 막 엄청 고뇌에 빠지는 그 장면이 있는데 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다크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열차에 있던 사람들이 지구에 남아있던 사실상 마지막 인류인데 그렇죠. 2부에 넘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지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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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정말 뒤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뭐 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은 것 같고 아마도 정말 혼자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프롤로프가 여자도 죽어버렸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말 막 이 사람 완벽하게 지구에 혼자 남은 사람이 되어 버렸을 때 그 심지어 이 사람이 혼자 멈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 기차가 계속 지구를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야. 막 그렇죠. 그런 상상을 하니까 너무 막 좋아? 끔찍하다고요. 좋아 막? 좋아. 아 너무 좋아 이런 거. 야.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네. 근데 네. 거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네,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네. 처절하게 망하는 거 좋아해요. 이 사람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왔던 꼬리칸에서는 시체와 분뇨들이 막 뒹굴고 굉장히 더러운 환경에서 이 사람은 왔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건강한데 발생한 질병이 약간 흑사병과 비슷한 증상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실제 이 남자가 전염을 시켰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여기서는 그 만화에서는 네. 쥐를 그렇죠. 길러서 먹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더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 남자가 쥐를 기르는 곳과 토끼를 기르는 곳을 모두 지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 남자는 굉장히 행동이 미온적이에요. 꼬리칸 사람들을 구하려는 행동, 영화처럼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움직이는 건 약간 호기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웅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하다. 이 열차의 끝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궁금함의 끝에 자기의 실수일 것이 굉장히 농후한 네. 결과로 인해서 파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들린 벨로가 좀 답답해해요 중간에. 그렇죠.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막 모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냐, 뭐 맞아.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프롤로프가 되게 시큰둥하게 그냥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의 동기 자체가 어떤 뭐 여기 이걸 뒤엎어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막 네. 혁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혼자 나온 거예요 가까스로. 네. 음,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탈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약간은 신분 상승을 노리는 계급 사회의 일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결국 또 혼자 남아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 심지어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사실 이 만화에 약간 굳이 기승전결을 따지면 클라이막스에 해당할 부분이 이제 꼬리칸을 떼어내느냐 마느냐를 그렇죠. 놓고 이제 그런 싸움이 붙는 건데 음. 꼬리칸을 떼어내죠. 네. 떼어내버립니다. 네, 그냥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꼬리칸을 떼어버려요. 네. 그래서 기차가 조금 더 빨리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음. 그걸 다 지나서 이 결말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남자가 프롤로프가 그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뭐 꼬리칸이 떨어져 나가서 괴로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경 났어. 그거는 자기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린이 죽은 것과 그렇지. 자기가 뒤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기차에 혼자 남은 마지막 인간일지도 모른다라는 거기서 오는 괴로움을 크게 느끼는 것이지 그렇죠. 막 꼬리칸에 대한 어떤 연대의식 이런 거는 전혀 일도 없어요. 네, 네. 1도 없어요 정말.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처음에 이 사람이 꼬리칸을 탈출했을 때 그 작은 방에 갇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드디어 맞아요. 내가 혼자 있을 수 있게 됐군.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 꼬리칸에서는 혼자 있게 해준다 그러면 부모도 죽일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에 정말 혼자 남죠. 영원히. 그쵸. 영원히. 네. 네. 물론 2, 3부에 가게 되면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만 이미 그렇죠. 그때는 프롤로프는 오래전에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관실과 무라일체가 된 석화돼 버렸다 그렇죠. 그럴까요? 네. 몸은 미라가 됐고 네. 정신은 기관실에 흡수된 네. 그런 약간 판타지스러운 상태로 네, 남아 있게 되죠. 게다가 이 작품이 1부가 1994년에 이미 완결이 난 거예요. 1부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반응이 좋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99년에 2부와 3부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1부에서 완결이 난 게 맞습니다. 게다가 작가도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최초 설국열차를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의 결말은 프롤로프가 혼자 남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진짜 너무 끔찍하다. 제가 생각할수록 너무 끔찍하다. 어떡하면 좋아.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그치. 더 답답한 게 어떡해. 내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멈출 수도 없고 그렇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정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음. 야, 정말 끔찍하네요. 정말 끔찍한 건 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내 쪽으로 올 수 있는 그 다리를 작살낸 것도 본인이에요. 그렇죠. 그 네. 총으로 쏴가지고 네. 다 거기 문 열기만 하면 다 얼어붙게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죽은 거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도 못해. 지가 한 건데. 다 자기 잘못이고 음, 정말 암울한 그쵸. 작품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나도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봉준호 감독의 상상력을 막 자극했을 만한 부분들이 보이죠. 그렇죠. 기차칸을 쭉 그 유람하듯이 이렇게 쭉 네. 앞으로 가는 장면에서 보면 왜 그런 칸도 있잖아요. 인공 고기를 만들어내는 맞아요. 칸이라든지 예. 마마라고 부르는 네. 그런 칸을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식물원 같은 곳 아니면 뭐 그런 쥐를 기르는 곳, 토끼를 기르는 곳 그런 곳들을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식의 네.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겠다. 더불어서 설국열차의 기본 설정 네. 다 얼어붙고 기차만 끊임없이 지구를 그렇죠. 돌고 있다는 그 설정과 함께 음. 굉장히 작가의 상상력을 막 이렇게 자극을 하는 네. 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봉 감독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만화는 굉장히 여백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만화를 맞아요.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의 한 절반 이상이 그냥 사람 얼굴이에요. 맞아. 지금 이 페이지 보여줘. 네, 여기 뭐야. 다 사람 얼굴. 다 사람 얼굴, 다 사람 얼굴. 뭐 배경 이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람 얼굴이에요. 배경은 그냥 그림자 정도로 처리되고 다 사람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네, 봉 감독 입장에서 아마 그런 면에서 굉장히 끌렸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뭐랄까요, 좀 지저분하게 야하달까요? 아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잘라냈더라고요.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원하는 메시지를 확 밀어붙이는 영화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뭐그 얘기는 영화에서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영화에서 할 얘기가 점점 쌓이고 있네. 안 그래도 되게 많을걸요. 어마어마한데 지금 막 큰일 났어. 저는 2부에서는 좀 어디 갔다 와도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라고? 그러면 집에 가고 페이스타임 켜놓고 가. 여기다가 약간 아이패드로 아이패드로. 영정사진처럼 이렇게
자, 그럼 네. 2부로 넘어가면 네, 되겠어요? 책의 2부랑 3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2부랑 3부는 완전히 이제 배경이 달라지고요. 네. 1부의 제목이 탈주자라는 제목이었는데 네. 2부의 제목은 선발대라는 아, 제목입니다. 네. 벌써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렇죠. 네, 선발대라는 건 뭔가 어디를 간다는 소린데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거냐. 이 2부와 3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열차, 네. 쇠빙열차라는 아예 별도의 다른 열차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따지고 들면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는 그렇죠. 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쇠빙열차도 지구를 그렇게 네. 전 지구를 돌아다니는데 그 큰 열차를 설국열차에서 몰랐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가고 이 편을 그리게 될 줄 몰랐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따지고 들면 뭐 마음에 이렇게 뭔가 걸리는 게 많지만 네. 그래도 이제 2부랑 3부로 익스큐즈를 한다면 네. 뭐 그 자체로 재미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이 쇠빙열차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화고요. 음. 선발대, 이 제목에 나오는 선발대는 한 번씩 열차가 정차 훈련이라는 걸 해요. 네. 쇠빙열차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좀 속도를 줄여서 음. 이 옷을 입고 아, 그렇죠. 이거죠. 바로 이거죠. 이 네. 옷을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음. 연습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한 무리의 그런 훈련된 대원들이 딱 정차 연습을 하면서 문이 열리면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말하자면 유물 같은 것들을 주워오는 거죠. 네. 제1열차의 유물 같은 걸 주워오는 것이고 뭐 제1열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얼어붙어 있는 많은 인간들이 남긴 것들을 주워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발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의 주인공은 마찬가지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이 쇠빙열차의 독재자가 있어요. 독재자인 케넬의 딸이에요. 네. 발이라는 발. 네. 네, 발이라는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있고 이 여자 주인공이 하는 일은 이 사람들이 계속 열차 안에 갇혀서 돌기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료하죠. 개발을 한 것이 가상 여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뭘 쓰고 VR 같은 거 네, 쓰고. VR 같은 거 쓰고 가상 여행을 하는 이제 네. 그걸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픽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네. 이제 선발대에 속해서 그렇죠. 나갔다가 이 사람은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점 어떤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이 쇠빙열차 전체의 지도부가 있는데요. 그 네.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는 음. 네, 그런 이야기를 2부에서 다루고 있죠. 약간 배경 자체가 달라진 게 1부에 비해서 굉장히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다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1부에서는 총을 맞으면 사람들 몸에서 피가 나고 뭐 구멍이 뚫리는데 2부에서는 총을 쏘면 머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여기가 이렇게 네. 폭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얼굴 앞에. 그리고 눈알 두 개가 휙 날아가요. 어. 네.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이고 과학기술도 전반적으로 많이 발달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랄까 처음에 열차를 만들 때 과학기술에 차등을 둬서 열차를 만들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혼자 이제 이걸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한 건 제 2열차는 좀 더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컨베이저를 갖고 출발을 한 게 아닐까.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이런 거 너무 따지고 들면 네네. 네. 어쨌든 더 발전된 세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기차 요소들이 다 훨씬 차이가 나죠. 기차의 네. 그렇죠. 모양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좀 1984스러운 게 있어요. 아, 쇠빙열차는 맞아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TV를 보는데요. 그 네. TV에서 그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거 있죠. 네. 복권 추첨하는 것처럼 이제 나와서 그 이렇게 돌려 돌림판 해가지고 돌려 돌림판이요?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돌려 돌림판 해가지고 아, 예. 가상여행 당첨자를 발표를 한다든지 이제 그게 오락인 거죠, 그 사람들한테. 아, 그렇죠. 오락인 것이고 네. 한편으로는 이제 독재자가 그리고 독재자를 위시한 약간 지도부에서 통치를 하고 있고 네. 더해서 실제로는 인간이 아닌 인형으로 이제 방송을 계속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네. 그런 식의 장치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 유착이 아니구나. 정교, 정치와 네. 종교가 네. 손을 잡고 그쵸. 후의 느낌은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 체제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1부의 주인공은 기차 자체를 구경했다면 2부의 주인공은 이 체제가 유지되는 그 뒷면을 보고 있는 듯한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죠.
조금 더 사회 실험적인 네, 그런 그렇죠. 느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보는 것은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일부는 설정 자체가 재밌는 거지. 그렇지. 거기 안에서 무슨 인간의 어떤 음. 본성이라든가 뭔가 그걸 지지고 볶는 사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은데 그 2부랑 3부가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런 인간이 이런 식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무리를 짓고 어떻게 싸우고 뭔가 그런 식의 사회 실험적인 느낌이 더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영화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는 설정은 1부랑 더 가까운데 그렇죠. 영화의 느낌은 2부, 3부랑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있죠. 네. 음. 약간 V4 벤데타라는 영화 보셨죠? 네네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통제받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984, V4 벤데타 뭐 네, 이런 네, 거 진실세계 그런 약간 느낌. 그런 류의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디스토피아적 감성이 야, 이 사람 나중에 독재자 되겠어. 아, 근데 제가 디스토피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채널에서 아, 네. 밝혔기 때문에 네. 네, 뭐 괜찮을 겁니다. 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 그래요? 디스토피아 좋아합니다. 아, 네, 어찌 됐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부가 조금 더 재밌었어요. 재밌죠. 그리고 약간 2부가 길이가 짧고 컴팩트합니다. 음. 딱 할 말만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좋아하고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잘못된 시스템이 일으킨 문제로 이 사람들은 열차로 쫓겨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네들을 열차로 오게 만든 똑같은 시스템을 또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결국 이런 식으로, 인간의 문화라는 게 결국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2부, 3부가 인간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죠. 저는 네. 결정적으로 그걸 느낀 게 코스모스파가 아, 있잖아요. 네. 코스모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기차에서 사람들이 기차 안에만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약간 몇몇 광신도가 생긴 건데 코스모스파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기차가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주 속을 여행하는 우주선이라고 믿는 네. 광신도들입니다. 거기 교주가 또 한 명 있고요. 네, 메트로놈이죠. 네, 메트로놈이라는 네. 되게 그냥 만화에서 보면 진짜 정신 나간 인간 같은데 실제로 사회에 있잖아요. 그런 많죠. 사람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잖아요. 네. 사이비 종교의 교주분들 계시잖아요. 많죠.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상징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 메트로놈이라는 양반은 하는 짓도 그냥 사이비 종교 교주예요. 네.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네. 무슨 엉덩이를 보여줘야 선택을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꼭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정말 사회 축소판 같은 느낌이었다. 음. 그리고 이 남자는 열차에서 역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계급에서 역주행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통쾌한 게 있죠. 2부의 마지막 약간. 네, 약간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네. 약간 통쾌한 게 있죠. 이 퀴그라는 사람이 사실상 처벌을 받은 건데 네. 어떤 처벌이냐면 이제 거기 걔네가 또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열차가 열리면 네. 비행기가 나가요.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한 네. 2대나 가지고 있다고 하죠. 네. 이제 그 중에 한 대에 태워서 걔네가 가고 있는 그 앞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를 시켜요. 근데 이제 문제는 원래는 이제 조사를 시킨 다음에 교신을 끊어버리고 그렇죠. 이 남자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네. 근데 피그가 기지를 발휘해서 돌아옵니다. 기차로. 맞아요. 네. 연료를 30초 분량을 남겨놓고 기차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지도부의 어떤 편입이 되는. 네. 네. 그 이제 결국 이제 권력들과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싹 갈아엎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처지에 굉장히 만족하죠. 맞아요. 네. 심지어 그 독재자의 딸과 사랑에 빠졌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뭐 그러니까 그냥 네. 이 사람이 출세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영웅이 출세하는 얘기다. 그렇죠. 네. 근데 또 3부에서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또 그럼요. 놔주지 않죠. 당연하죠. 이 만화는 그런 만화가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 없어요. 여기는 네. 그냥 진짜 정말 절망밖에 없어. 그 마지막 3부 마지막 딱 본 순간 저는 그렇지. 정말 뭐 됐다. 네, 정말. 좋됐다. 정말 이걸 돌아가서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며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이제 먹을 것도 못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치. 그거잖아요. 딱 옛날 이야기 그거잖아요. 여기가 아니네? 이거잖아요. 40일을 달려서 왔는데 이게 3부가 무슨 내용이냐면 네. 피그가 이제 지도부에 들어갔죠. 그렇죠. 이제 지도부 안에서도 약간 균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도부 안에서의 어떤 균열과 동시에 되게 멀리 있는 지구의 어떤 스팟에서 네. 신호가 잡힌다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떤 저처럼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들을 매니아라면
대충 눈치를 까실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하지만 계속 가시죠. 네. 그래서 신호가 잡힌다는 이야기를 해서 아, 그럼 거길 가보자. 그렇다. 근데 그걸 단순히 결정을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음악이 나온다. 그냥 사람의 말소리가 아니라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계속 바뀐다. 하나가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가 이걸 계속 넘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 그러면 우리 거기를 향해서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2부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2부에서는 사실 2부에서는 그 쇠빙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또 디스토피아스러운 게 네.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에 빠진 이유가 그 제1 열차랑 정면 충돌을 할까봐 맞아요.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종교에 의지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미 예전에 첫 번째 그 조사단이 나갔을 때 네. 제1 열차를 이미 가지고 와서 그렇죠. 그 제2 열차 안에다가 세팅을 해놨어요. 동력원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음. 네. 사실상 정면 충돌의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퍼뜨린 건데 네. 3부에서 이야기하는 이 음악은 정말 여기 열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로 알고 있고 실제로 사실이고 네. 정말 사람들이 일종의 희망으로 발견한 그렇죠. 무언가인 거거든요. 그게 최초로 외부에서부터 오는 희망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2부와 3부의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이제 3부에서는 그래서 그 음악을 향해서 열심히 가죠. 그 와중에 이제 지도부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을 해서 쌈박질도 하고 총도 쏘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기차도 잘라 먹고 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정말 몇량 안 되는 최후의 생존자입니다. 정말. 네, 정말 몇량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해서 선발대들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가게 되죠. 갔더니 기계였어. 와, 정말. 약간 그런 거였어. 멜론. 멜론 틀어놓은 거야, 누가. 어떡하면 좋아요. 그게 마지막 씬이에요, 그냥. 네. 그냥 끝이에요,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선발대들이 물어보죠. 그 피그한테 이걸 어떻게 하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피그가 사실을 말해야지. 라고 하면서 끝이 나요. 네. 사실 그게 이제 2부에서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네. 3부에서는 사실을 말해야지 라고 하고 끝나는데 네. 과연 정말 피그가 사실을 말할까는 음, 또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여기서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그는 일단 자기가 경멸하던 사람들과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말해야지라고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다짐을 한 거죠, 사실상. 네, 사실상 다짐을 한 건데 제가 뭐 사회심리학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르지만 거기선 거짓말을 하는 게 훨씬 나을걸요? 맞아, 저도 생각했어요. 어떻게 얘기해 이걸. 그냥 하루 이틀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막 그러니까. 3, 40일을 쫄쫄 굶어가면서 왔는데. 게다가 이제 기차가 이제 무한궤도로 바꿔서 빙하를 건너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바람에 생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감수하고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결정을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감수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지도자가 마지막에 여기가 아니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진짜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네. 그 얘기하면 네. 사람들이 진짜 죽이려고들. 찢어 죽이겠죠, 진짜.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환경이면 100%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고기가 될 것이 뻔한 식량이 부족한 상황.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서 인육을 그렇죠. 많이 먹는 만화예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도 피그가 얘기를 못했거나 네. 아니면 하고 죽자라고 생각을 했거나 뭐 네.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이 남자는 지킬 게 있었어요. 맞아. 지킬 게 없으면 이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말의 희망마저 모조리 제거해버린 여기 나오는 맞아요. 모든 혁명적 인물들은 전부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인간들은 지구에서 쫓겨난 그 잘못된 시스템을 열차 안에서 똑같이 만들고 있고 그 시스템이 부당하다고 일어난 사람들은 결국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편입되죠. 네. 희망은 없는 거예요. 정말 정말 다크다크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딥다크예요. 거짓말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것도 저는 만약에 제가 피그라고 한다면 그냥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이 프로로프처럼 혼자 네. 남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가 있잖아. 발이랑 여기서 둘이? 발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 명씩 열차 밖으로 불러낸 다음에 죽여버리는 거야 다. 식량도 얼마 없잖아. 아, 네. 저라면 진짜. 그랬을 것이다. 그래요? 네. 진짜 거짓말을 할 저기가
없어. 그쵸. 이제 거짓말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에요. 변명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조사하러 나간 사람들 뭐 여러 명 있고 한두 명이 그렇죠. 아니고 네. 뭐라 그래 가가지고. 제가 픽을 하면 걔네들부터 쏴주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서 막 마지막 씬을 딱 보면 속이 막 깝깝해지면서 막 이거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네. 되게 먹기 싫은 한약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한약은 몸에라도 좋지. 그렇지. 이거는 정말 네. 깝깝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3부는요. 제가 이거 이제 작가분들 인터뷰한 걸 봤어요. 굉장히 되게 밝게 생기셨더라고. 근데 이야기는 이렇게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네. 사실 이거는 이 마지막에 그 라디오 수신되는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쓰인 일종의 클리셰예요. 맞아요. 네. 가장 먼저 쓰인 영화가 적어왔는데 1959년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진 해변에서라는 그러니까 지구 멸망 이후를 거기는 핵전쟁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전파를 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다 망했고 여기만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어디선가 모르스보가 막 들리는 거야. 다른 생존자들이 있구나. 찾아갔더니만 그 무전기가 켜져 있고 콜라병 하나가 이렇게 까딱까딱하면서 그걸 툭툭 건드렸던 거예요. 이런 엔딩. 진짜 죽고 싶다 진짜. 사실 그렇잖아요. 모르스보라는 건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콜라병이 만들어내는 그런 불규칙한 화음을 모르스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싶은 인간의 어떤 본능 그게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가. 정말 이렇게 제일 끝까지 올려놓고 확 떨어뜨리는 그렇죠. 그런 약간 전락의 서사가 네.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매력이 있는 좀 그런 게 있죠. 약간 이런 거 읽으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안 가서 다행이다라는. 맞아요. 진짜 이 세상이 이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느낌이 들죠. 주인공들이 험한 꼴을 당할수록 묘하게 안심이 되는. 네. 전 안 그런데. 와 이제 와서 발 빼는 거야? 도망가야지. 이게 회차가 반복될수록 저만 이미지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누구를 위한 영책방인가. 네.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걸로 하죠. 그렇죠. 네. 그럽시다. 자 네. 그러면 뭐 책 얘기는 이쯤에서 다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책은 줄거리가 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안 읽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만 무슨 큰 의미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클리셰 덩어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본 감독이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 설국열차는 이제 그건 2부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네. 자 겨울님이 보시기에 이 책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면 좋을까요? 용도요? 용도요. 제가 오늘 점심에 네. 파스타를 해 먹었는데 그러지 마. 근데 이게 되게 튼튼해요. 엄청 튼튼해서 제본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엄청 튼튼해요 진짜. 그래서 저도요. 여기 보면 자국 보여요 여기 동그란 자국. 이거. 이게 내가 시계줄 갈아 끼울 때 썼거든. 밑에 받침대로. 엄청 튼튼해요. 무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진짜. 네. 되게 무겁고 튼튼한 책이고요. 네. 이건 뭐 농담이고. 파스타 해먹긴 했잖아. 근데. 네 맞아요. 책의 용도. 일단 기본적으로 SF 좋아하시는 분들, 디스토피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너무 재밌게 읽으실 만한 책이고.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미 책을 읽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저희가 스포일러를 다 깠기 때문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근데 안 읽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 그래요? 네. 혹시 지금부터 읽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디스토피아류의 여러 가지 작품 중에 상당히 수작에 들어가는 작품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얌전하고 이렇게 친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작가라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극악의 엔딩이 있는 작품이니까 그런 씁쓸한 맛을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왜 커피도 왜 막 6샷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네.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재미있다. 맞아요. 그 약간 디스토피아류에서 나오는 인간들의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만화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묘사가 많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근데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건 인간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동력입니다. 네. 그리고 되게 권태에 빠진 인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에 대한 타겟책으로 막 쓰이기도 하죠. 이 그렇죠. 만화에서. 네. 그것조차 이제 통제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음. 네. 그런 면도 있으니까 정서가 좀 연약하고 소녀소녀하신 분들은 절대로 네, 가까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좀 끔찍한 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약간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네, 취향에 재미있게 맞으실 보실, 거예요. 네. 저도 뭐 그 정도. 그리고 굉장히 제본이 잘 됐다 정말. 네. 너무 튼튼해. 네,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잡고 휘두르는 게 좋고요. 호신용으로. 네. 저는 망고가 달려들 때 막는 걸로 여러 번 썼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용도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망고 발톱 자국도 몇 개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뭘 먹으면 나도 달라고 달려들거든요. 딱 막아버리면 됩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개소리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거 책이 얼마죠, 가격이? 저는 중고로 사가지고. 진짜요? 네. 24,000원이네요. 24,000원. 24,000원. 중고로 구매하시면 네. 제가 알기로는 10,000원 안쪽으로도 살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15,000원 네, 내고 신품으로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가 풍부하진 않아요. 네. 근데 대신 영화 설국열차를 엄청 좋아하신다. 아. 그러면 소장용으로 네. 그럴 수 있죠. 둘만한 그런 책이긴 네, 하죠. 이거랑 DVD랑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두실 만한 제본이 잘 됐기 때문에 소장용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썩을 것 같은 책이. 우리 되게 제본 마케터들 같아. 제본 회사 차린 줄 알겠어. 이번에 생산된 이 책은 강아지도 막을 수 있는 파스타 열기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네. 책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네. 만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우리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